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네, 건강을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올해는 6월 말까지 그죠? 평년보다 기온도 낮고 습하지 않아 좀 선선하고 참 좋았어요. 근데 역시 여지없이 지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여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자세히 진찰하다 보면 의외로 또 소화불량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두통약 드시고 소화제 드시고 반복적으로 두 가지 다 드시고 아니면 또 온열 질환인가 아닌가 해도 또 찬 것에다 배탈 나고 이런 악순환들이 자꾸 반복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머리가 아프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 의뢰 약국 가서 진통제 사드시고 또 이제는 또 속이 아프네? 그럼 또 속이 아프니까 또 가스알면서 같은 마시는 소화제, 알약 소화제 뭐 계속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약을 달고 살아도 그때뿐이고 잘 낫질 않습니다. 이 증상의 진짜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그래요. 한의학의 특징이죠.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8월 더울 때는 극심한 폭염일 때 그 자체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상응하기 때문에 인체 반응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35도가 넘는 요즘 온도가 되면은 몸하고 야외하고 실내가 요즘 실내는 뭐 20도 안 되잖아요. 21, 2도. 밖에는 뭐 4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 20도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은 체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는 엄청 지쳐요. 덥고 춥고 하면은. 그러다 보면 인체는 반응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면 시원한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것이 냉인데 얼음 톡톡 띄운 냉면이라든가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걸 갖다가 상식적으로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위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냉기가 들어오면 독으로 인식해요. 두 번째 자극적인 게 들어오게 되면 위가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위가 특히 나쁜 냉기가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운동이 멈춰버리면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 쓰다 보니까 자율신경, 교감신경이 항진하게 되고 과도하게 에너지가 혈액이 위장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인체는 머리라든가 전신으로 갈 혈액이나 산소가 부족하게 돼요. 그런데 머리는 알다시피 산소나 혈액 공급에 바로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것들이 피가 못 가서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항상 이열치열, 더울수록 따뜻한 물을 드시면 차를 드시면서 몸을 체온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우리 예전부터 한의학에서는 담골두통이라고 담궐두통. 예, 담골두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덥다고 찬 음료수나 찬 음식을 먹게 되면 위기능이 뚝 떨어지면서 그러면 위장의 음식물들이 제대로 빨리 처리가 되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부패와 가스와 독소가 차는데 이게 이제 위장신경을 타고 위경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특히 앞머리가 아픈 두통, 이마 앞이마 뒤통, 그리고 머리 전체가 무거운 느낌. 꽉 쥐는. 네. 그 다음에 또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뭔가 머리가 멍하게 안개가 낀 느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찌르듯한 뭐 편두통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이런 양상의 두통이 단골 두통인데. 눈알도 빠질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여름철에도 많이 올 수 있고 또 단골 두통이 원래 타고나기를 위 기능이 약한 사람들한테도 잘 오는 그런 두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두통약만 먹는 게 이게 번지수가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약은 전부 다 급한 불을 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프면 그걸 누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진통제라는 게 신경을 무디게 마비시켜서 잠깐 있게 하는데 항상 원인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증상만 억지로 눌러버리면 자꾸 문제가 더 커지죠. 그래서 특히 이런 여름철에 안과 밖의 온도가 큰 상태에서 오는 이런 단골두통들은 진통제나 소화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름에 야외 활동하다가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토할 것 같으면 이 진짜 더위 먹은 온열 질환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교감신경 문제로 인한 두통과 소화불량이 있는 건지 이게 집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근본 치료가 가능하니까 대처가 가능하게 되고요. 본인이 할 수 있죠. 중요한 포인트 말씀 두 가지인데요. 대처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자가진단법은 바로 땀하고 배의 온도입니다. 땀과 배의 배의 온도. 온도. 배의 온도. 진짜 더위를 먹은 일사병이라든가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은 체온 자체가 펄펄 끓으면서 땀을 비오듯이 흘립니다. 온몸이 불떨이처럼 뜨거운 거죠. 반면에 이제 자율신경이 탈이 나서 고장이 나서 취한 이제 담글 두통이라든가 이런 한성 두통 이런 것들은 머리가 핑핑 돌고 아픈데 명치 쪽 배나 손발을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즉 땀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에어컨 바람을 맞았을 적에 이게 막아서 피부를 오싹오싹 춥다고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와, 진짜 좋은 꿀팁이세요. 이거 확실하게 아시고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팁을 더 좀 드려보자면 이 환경을 바꿔 봤을 때 내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확실해질 수가 있어요. 이 온열 질환일 때는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들어가서 미온수나 이온 음료를 마시면은 증상이 스르르 가라앉습니다. 왜냐? 열을 식혔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교감신경 문제로 위장이 마비된 상태라면 시원한 물을 들이키는 순간 뱃속이 꼬이죠. 꼬이면서 두통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이럴 때는 에어컨을 당장 끄고 따뜻한 물을 마셔야 명치가 풀리면서 머리 아픈 증상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물 한 모금만 마셔봐도 내 몸의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이게 단순히 여름에 소화 안 되고 머리 아픈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면역력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찬 음식과 소화제가 일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감신경이 항상 흥분해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은요, 우리 몸을 푹 쉬게 하고 치유하는 부교감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이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해야 이 백혈구 속의 림프구가 늘어나면서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맨날 교감신경만 날뛰니까 이 몸에 만성염증만 드글드글 생기는 거죠. 이 겉은 덥지만 속은 차가워지면서 체온 밸런스가 깨지면서 결국 암세포가 가장 살기 좋은 서늘하고 탁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두통약도 먹지 마라, 소화제도 먹지 마라, 에어컨도 꺼라. 그래서 어쩌라고, 나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감신경 교란으로 생긴 두통과 소화불량 완화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먼저 한번 드려보면, 자, 우리 뒷목 중환, 우리 풍지혈하면 저희는 잘 알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발제부라고 해서 머리카락의 난 끝부분이죠. 피부가 요 끝부분의 정중앙에서 양쪽으로 손을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서 이렇게 홈이 쏙 들어간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눌러, 여기를 풍지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꾹 지압하듯이 좀 더 세게. 시원하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흉쇄유돌근이라고 해서,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목을 옆으로 해보시면 툭 튀어나오는 귀 뒤에서 내려오는 이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긴장을 잘 풀어주시면 또 굉장히 빠르게 증상이 소실되는 걸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뇌에서부터 이 위장으로 내려 자율신경,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가 돼서 여기 근육들이 긴장을 잘 하게 되면 그 신경들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곳만 에어컨 바람 피하고 따뜻하게 만져주고 지그시 눌러만 줘도 머리가 맑아지고 속이 뻥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그 머리가 아플 때 제가 집에서 마시는 차 요법 중에 여러분 그 대추차 있잖아요. 이게 추운 겨울날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대추차가 여름철에요. 특히 두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이 대추가 이 교감신경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부교감신경을 올려줌으로 해서 혈관을 열어주고 혈순환을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름철엔 땀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이 진액이 걸쭉해지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이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피가 맑아지면서 혈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대추가
여름철 특히 두통 환자들이 있을 때 이거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기 이 바랍니다. 대추차는 또 일반 우리 시청자분 많이 알고 있기로는 잠 안 올 때, 불면 있을 불면에 때 좋지, 여름. 대추차 끓여 먹으면 굉장히 잠 잘 온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론 때문에, 같은 이치 때문에 대추차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름에는 열을 다스리는 방법을 옛날에 어른들이 깨달아서 준 자가 내자예요. 이열치열. 왜 그러냐 하면은 열이라는 성분은요, 냉이 들어오게 되면 싸우게 되고 이 속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더 더워지고 더 피곤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항상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드시고, 그 다음에 아까 대추차도 좋고 풍절도 좋고, 제가 그래드린 거는 항상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차를 먹기 늘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낮에도 미지근한 물, 그 다음에 저녁에 저는 차를 먹는데 먹어보면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첫 번째 피로가 확 풀립니다. 땀이 나면서. 경험 많은 사람 몰라요. 두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뭔가 어떤 짜증나는 게 없어집니다. 땀이. 세 번째는 육체적인 정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육체가 편안해지고 속이 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전신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3년 걸립니다. 빼내는데 올해 30% 내년 해서 에어컨 줄이고 찬 거 먹지 말고 열을 통해서 생강차가 좋습니다. 생강차. 생강차를 여름, 가을, 겨울에 드시면서 냉기를 뽑아내면은 찬 걸 먹으래도 못 먹습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찬 거 먹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방금 형님이 그 차가운 것은 독이다, 냉독이다 하잖아요. 진짜 맞는 말인 게, 특히 그 여름철에 있잖아요. 여름철이 냉독의 피해가 가장 심한 계절이에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여름철이 내장이 더욱더 차가워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 찬 걸 먹게 되면은 냉독의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계절이어서 특히 강조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따뜻한 물 자주 마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일부에서는 따뜻한 물 어느 정도가 따뜻한 거야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왜? 입에서 살짝 느끼는 온기 정도인지, 진짜 뜨거운 물인지, 아니면 호흡 불면서 식혀서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딱 잡아줄게요. 제가. 네, 딱 잡아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미지근한 50도만 넘어가면 딱 먹기 좋아요. 그럼 끓인 물에다가 반 정도 섞어서 먹고, 처음에 적응이 안 되면은 6대4, 한 끓인 40도. 물과 일반 물의 섞는 비율을 몸이 안 좋을 때는 100도씨에서 천천히 먹고, 천천히 드시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좋으면은 보통은 50도 좋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따뜻한 게 한 40에서 30. 미지근한 걸요, 찬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한 30도에서 40도 출발해서 먹다 보면은 시원해질 온도가 본인이 알게 되니까.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죠. 예. 네. 올라갈수록 몸에는 좋아요. 네. 그래도 아마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 따뜻하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젊은 친구들의 이 반발이 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과 우리 40, 50대 분들은 이 온도차가 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하지만 젊은 분들도 따뜻한 게 좋으니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냉기만 살짝 없어지는 정도의 상온에 있는 물 물도 먹어도 돼. 그렇죠. 그렇게도 노력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폭염 속의 두통과 소화불량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찬영님께서 진맥 주신 걸로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두통도 부위별로, 증상별로 대단히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로 여름철 찬 걸 먹어서 위장 장애로, 위 기능의 저하로 오는 두통, 이 단골 두통의 핵심은 특히 앞쪽으로 통증이 오거나 눈알이 빠질 듯한 이런 느낌이 들면서 머리 전체가 무겁고 안개 낀 것 같은 이런 증상은 대부분 위와 관련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름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걸 잘 느끼는 사람은 본인의 위부터 치료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보통 우리가 타이레놀 먹는 편두통, 이런 우라 짜증으로 나는 것은 대부분 청면으로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세불량이라든지 감기라든지 또 혈압이나 신경 쓰거나 쓰고, 혈압이나 과로나 이거는 다 뒤쪽으로 통증들이 많이 오는 두통입니다. 그리고 또 두정통이라고 이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의학에서 전문용어로 신허라고 하는데, 여자분들 갱년기 때도 여기가 펄펄 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액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부위별로 자기의 두통을 분석해서 원인 치료를 하는 그런 지혜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이 잘 안 되시면 가까운 곳 한의원에 우리 한의사 선생님께 상담하시면 정확하게 원인 분석하고 치료해 드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표 건강한 수다 나와봤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갑시다.